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 누가 제일 유리하냐? 소방. 그런 데는 어떻게? 전기 자격증이 선임이 안 돼. 오늘은 우선 첫 시간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사 소개를 우선 해야 되겠죠. 저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대충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이 모두 잘나야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은 별로 잘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변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요? 바로 화면 앞에서 만나잖아요. 화면 앞에서.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숨 쉬고 살고. 두 번째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또 세 번째는 즐겁게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됩니까? 고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고민 때문에. 우선은 왜 고민을 하느냐? 안 풀리니까 고민한다. 안 풀리니까 또 잘 모르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해결책이 어떤 거 있습니까? 그런 해결책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동물 사회가 아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때 어떤 교육을 받아요? 제도권 교육을 받죠. 학교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성인이 되면은 대학을 가거나 그 다음에 다음에 인생 교육을 받습니다. 인생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는 교육이지. 여기저기 물어보는 교육. 고민 때문에 무엇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까? 아이템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아이템. 그런데 여러분들의 아이템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 있고 학력, 그 다음에 자격, 경력에서도 노하우. 여러분들이 이 실무 강의를 듣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학력, 자격까지는 가졌는데 학력, 자격은 누가 가르쳐 주더라 이거지. 누가 가르쳐 주는데 경력,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가서 들어야 되느냐? 본인들이 취업을 해서 배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취업을 해서 배우는 방법은 취업도 안 되는데 배울 방법이 없고 취업이 돼야 배우잖아요. 그런데 취업이 돼도 누가 가르쳐줘야 배우잖아요. 근데 누가 안 가르쳐주는 거야. 다들 자기만 하려고 꽉 숨겨. 여러분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고 가르쳐주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달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회생활하면서 어디서 들으면 말 못해서 안달난 적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자기의 이익이 뺏기는 거. 야, 이걸 가르쳐 주다 보면은 이거 나의 비밀 아니면 내 노하우가 전수되면서 나한테 타격이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시간 타격도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왜 안 가르쳐 줘요? 공짜니까. 근데 밥이나 한 끼 사줘 보십시오. 그러면 가르쳐 주려고 할 겁니다. 애인을 하나 얻는다. 친구를 하나 얻는다. 그냥 됩니까? 뭘 하나 사줘야 되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다른 건 다 돈 쓰려고 하면서 유료 강의는 공짜로 받으려고 한다. 이거 이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도둑놈 신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 신부가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돼요? 안 돼요? 도둑놈이 철창 가는 것밖에 없어요. 철창 가는 것밖에. 그러니까 이치를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서 전기 자격증을 만약 땄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격증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전기기사 꼭 따야 돼. 전기기사 가진 사람은 좋지. 그렇지만 자격증 종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기사지만은 지금 어떻게 돼요? 2년, 4년 그 밑에서 보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조 역할을 하는 자격은 동등한 자격이 뭐냐면 학력, 기능사, 경력이 동등한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자격증이 있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격증 없이도 취업이 가능하고 또 자격증을 못 따는 분도 있어. 못 따는 분. 안 되는 거야.
손발 재주는 손발 입 이런 재주는 있는데 야 머리만 이게 왜 정답만 못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된 건 아니에요. 정답만 못 맞춰. 재수가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무 강의를 받으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자격증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격증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경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의 경중.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 아이템. 학력 아이템, 경력 아이템 없네. 자격 아이템으로 가야지. 자격 아이템 좋아. 아이템은 있는데 아이템을 쓸 줄을 몰라요. 이제 이런 걸 누가 강의를 해주냐. 세상에 안 해주더라. 이런 학과도 없더라. 진로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진로를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나이대별로 틀리잖아요. 나이대. 아니 나이대가 어린이는 꿈이 크잖아. 어린이한테 물어봐 뭐 될 거냐고. 대통령 된대. 대통령 한 사람인데. 근데 요즘은 대통령 된다고 안 해요. 대통령 되니까 거의 다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이나 어디나 지도자들이 우리말로 수갑을 찬다 그러나요? 개고생하더라 대통령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대통령 된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요. 뭔 모르고 하는 소리는 이제 대통령이지만 이제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나이대별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 진로가 틀려지지만 뭐 그것을 다 일일이 제가 설명해 줄 건 아니고 여러분들 실무 방송이라는 건 어떤 진로까지 이렇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도움을 주는 실무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무 교육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전기 기사를 땄다 칩시다. 기사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따라가는 겁니다. 기사 위주로 제가 얘기하면 나머지들은 다 같이 공통 과목이니까 경력자나 기능사분도 제가 자기 공부가 아니잖아. 실무 공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기사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사를 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 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사 위주로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기사 자격증 땄어. 그 다음 대학교 나왔어. 이렇게 해서 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꿈이 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채도 보려고 하고 어떤 기업에 들어가려고도 하고 이것은 이제 잘 알아. 제가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고 전기기사를 땄어. 전기기사를 따면 내가 갈 곳이 많단 말입니다. 시설유지관리, 그 다음 전기안전관리 업체, 공사업체, 그 다음 뭐 감리, 설계, 무경력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야 건축물 유지관리한대. 그건 생애주기라 그래. 생애주기. 뭐 100년 쓰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몇 년 쓴다고 본다고 60년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60년을 여러분들이 생애주기로 보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짓는 거는 1, 2년이지만 유지관리는 6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 안 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 농촌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폐허 건물 봤죠? 또 요즘 망하니까 폐허 건물 봤죠? 어떻게 돼요? 폐허된 건물을 유지관리 안 해버리면 1년 된 건물 한번 지나다 보십시오. 멀리서 보잖아요. 차 타고 가면서 폐허 건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안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노후화돼요. 이야, 건물이 관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노후화되는 걸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도 매일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면은 생기가 있어 보이고 총총해 보이지. 그런데 사람도 관리를 안 해.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막 하면 예를 들어서 비하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노숙인들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치입니다. 이치. 야 시설 관리는 말이야 가니까 돈도 적고 뭣도 적고 내가 근무할 곳을 비하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하하고 있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의 80%, 먹고 자는 것은 100%. 그러면 뭐 주택은 유지관리자가 없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잖아요. 본인들이 내가 내한테 월급 주고 유지관리를 해버리는 거야. 본인들이 그냥 셀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셀프 관리. 더 조그만 큰 상가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셀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력 두는 것이 어떻게 돼요? 미화라도 하나 둬서 공공 부분이라도 청소라도 해야 돼. 그러다가 또 하나 더 필요하면 경비 하나 둬. 근데 주차장이 있으니까 또 주차장 하나 둬. 그러다가 조금 더 켜지니까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시설관리인 하나 둬. 이야 여기서 팁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있다 하면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유리한 사람. 누가 제일 유리하냐? 소방. 그런 데는 어떻게? 전기 자격증이 선임이 안 돼. 어떻게 돼요? 1000km 이하니까 대행 줘버려. 대행 주고 소방 관리자는 대행이 안 돼. 자격이 있어야 돼. 와, 또 두 번째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승강기 관리자. 아니 내가 조그마한 건물 관리하는 데는 보니까 소방 관리자, 승강기 관리자면 끝나네. 이야, 오늘 이걸 알았네. 그러니까 전기기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 관리자, 승강기 관리자는 어떻게 따요? 막 시험 보죠. 일주일간 소방안전협회 가서 교육받으면 그 자격을 주네. 이러한 현장이 전국에 몇 프로가 되느냐? 1000km 이하에서 소방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만 갖고 있으면 취업되는 곳이 몇 프로가 되느냐? 못해도 20%가 넘을걸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빌딩이 그렇게 큽니까? 소소한 빌딩이 많습니다. 거기가 다 안전관리자 대행 업무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는 필수 선임 자격이 뭐냐면 소방관리자하고 승강기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승강기 관리자는 어떻게 따요? 4시간 교육. 승강기 안전교육원에서 4시간만 교육받으면, 그러니까 몰랐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무를 모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모르는 거야.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대를 해야 돼. 야, 야간도 있어야 되겠다 하면 2명에서 3명 막 이제 늘어나잖아요. 거기서 이제 책임자 하나 줘서, 당신 관리소장해. 관리소라는 걸 하나 꾸며. 자, 그러니까 이제 빌딩에서 인원이 1사람, 2사람, 3사람, 막 4사람 막 이런 식으로 꾸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즘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 부산 대도시 빌딩이다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는데 그냥 주차장이 아니야. 땅 파서 다 들어갔어. 땅 파서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 법이 나왔죠. 아주 강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어떤 사고가 나요? 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전사고. 주차 설비가 막 해서 추락도 하고 기계식 주차장이니까 어떻게 기계를 다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또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야, 하나 또 알았네.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장 관리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줍니까? 시험을 봅니까? 아니요. 기계식 주차장 자격증을 주는, 수료증을 주는 대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를 하면 그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은 자격증이 미리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하신 후에 내가 그 현장에서 기계식 주차장 자격증을 있어야 된다, 선임해야 된다, 내용이 있고 관리자가 없으면 본인이 받아와야 돼요. 지금은 이제 선임 안 하면 여러분들 그 주차장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수료증. 중요한 거는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까지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게 작은 교무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격증은 받으려고 하면서 선임은 안 하려고 그래. 즉 무슨 말이냐면 돈도 안 주는데, 위험한데, 뭐 한데 하면서 선임은 안 하려고 그래. 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뒤지는 거. 자, 선임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돈 안 주니까 못하고, 뭐 하니까 못하고 하면 뭐하라고 땄어요? 참 일하면서 자격은 있는데 오만 거 다 돈 주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선임을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한다. 위험하다라는 거 하나, 자빠질 위험, 죽을 위험 많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그거에 발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돈을 주면 선임할게, 뭘 주면 선임할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어떤 급여가 정해지면 이 급여에
자격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면 거기에 선임비가 이미 포함돼 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선임 수당을 별도로 거기에 항목을 넣어서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선임 수당을 주는 것은 기본급은 이미 높아졌고 선임 수당 항목으로 더 넣어줘야 월급이 올라가는 체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선임 수당을 뭐 월급에 표시해도 되고 표시 안 해도 돼요. 이제 채용을 하면서 그런 자격자를 채용했는데 선임 수당을 주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은 선임자를 꾹 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갔는데 여러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선임 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채용할 때 기준이 그렇게 해서 급여가 얼마다 했을 때는 이미 그거에 선임수당이 포함돼서 월급에 구분 내역을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급에 포함돼서 줄 수도 있다 이거지. 저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어요. 전기 선임, 승강기 선임을 하고 있는데 전기 선임은 별도 수당이 표시가 안 돼. 근데 승강기 선임은 10만 원 주더라고. 근데 다른 데 가니까 또 승강기 선임은 돈 안 주고 전기 선임은 또 표시해서 주고. 그냥 해달래.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자격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두 번째는, 전기기사만 꼭 자격이냐 했는데, 없어도 일할 곳이 있더라. 이런 게 전국에 20%는 되더라. 내 나이에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창창한 나이에는 이런 강의로 들을 필요도 없고 지금 계속 일들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나는 이제 처음으로 출발한다 하면은 도움을 받으려고. 오늘 얘기해서 조금 도움 받을 사람도 있고, 팍팍 와닿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대별로 진로가 틀려지는데, 내가 알아서 팍팍팍 진로를 정해 가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힘도 있고 젊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고민이다. 답이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40대 후반 50대 은퇴자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격증은 얻었는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실무 강의를 들어야 되겠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따는데 엄청난 시간과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자격증이 인생을 먹여 살려주느냐? 아니지. 자격증은 뭡니까? 자격증이 뭐냐고, 입장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장권. 들어가는 권. 자격증은 입장권이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무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수월하게 구해진 거지.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격증은 입장권은 구했지만은 입장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조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실무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공부하면서 어떤 공부를 했습니까? 어떻게 공부했어요? 열심히 파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파다 보니까 느껴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외워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이제 따신 분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 자,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도움되는 것이 어떤 데 도움되냐면 내가 진로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면접 보는 데 도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자격증만 가졌을 때는 그걸 다 써먹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써먹을 게 몇 개 없어. 근데 실무 강의 하면서는 이 안에서 써먹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그 새로운 것도 가르쳐드리고 쭉 해서 어떻게 돼요? 영상으로 시각적인 거, 그 다음 이론적인 거, 그 다음 자료 제공을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이템까지 갖고 있는 거지. 내가 내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내 가슴 속에 모르는 것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가서 상대방이 뭐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아니요, 뭐 해본 것도 없고, 뭐, 그냥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떻게 해서 말대답을 하는 거하고,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하고, 누가 낫습니까?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면접에서 생기가 있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생기 있게 대답을 해요. 조급증에 걸리면 되는 게 없어요. 저도 36년을 해도 지금 다 못 배우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아는 상식선 경험선에서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부도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얘기하면은 뭐 그냥 아는 거 잘잘잘잘잘 해서 막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실무 강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모른다고 힘들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만 한다고 해결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격증만 땄다고 해결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자격증을 따버리면은 더 이상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실무를 배우는 겁니다. 실무를 배우는 방법은 취업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취업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실무 강의를 듣는 겁니다.